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서인웅 사랑입니다. 오, 날씨가 너무 뜨겁네요. 다들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본코리아 필수노트 강의 진행할 건데요. 오늘은 중요한 내용 한 가지만 딱 짚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7월 달에 스카이라이프 MVN 프로모션 다시 진행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사실 그동안 저희가 그 실추천 프로모션을 운영을 꽤 긴 시간 동안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그 이유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7월 스카이라이프 MVNO 프로모션. 많은 분들이 요청을 주셨어요. 유심계통이 좀 많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실추천이 아무래도 있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엄청나게 고민을 해서 만들었고요. 내용은 단순하지만 여기에 숨겨져 있는 배경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같이 좀 공감해 주시고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기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홈페이지 공지문에도 보시면 2025년 7월 1일부터 별도 공지시까지로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7월 한 달간 한시적 운영으로 저희가 잡아놨습니다. 그 이유는 7월에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8월의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정해둔 거고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스카이라이프 MNO 유심 그 중에 6종 요금제로 번호 이동을 개통하시게 되면 그 실추천인에게 실추천 보너스를 최대 2만원까지 지급을 하는 건데요. 제가 일부러 여기는 내용을 좀 길게 풀어놨습니다. 그냥 쉽게 공지문을 보시면 개통하게 되면 실추천 보너스를 준다. 대신에 요금제 안에 보시면 금액이 나와 있고요. 지급이 없는 그 요금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해놨고요. 일단은 6종, 6가지 종류 요금제에 대해서 번호 이동, 통신사를 넘어오는 걸 우리 번호 이동이라고 하죠. 아마 최근에는 통신에 적응이 많이 안 돼 있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번호 이동을 하면 번호를 바꾼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번호 이동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 전 통신사에서 통신사를 옮겨오는 겁니다. 번호 그대로 옮겨온다고 해서 번호 이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추천인에게는 직접 저희 실추천 보너스를 최대 2만원, 만원에서 2만원까지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적어놨고요. 지급은 7월 한 달 거 실적을 가지고 저희가 8월 달에 7월분에 대한 그 월수당 보너스 드릴 때 지급을 합니다. 이 점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운영 요금제에 대해서 세부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요금제가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뒀고요. 밑에 있는 요금제들, 지금 프로모션 대상이 아닌 요금제들 같은 경우는 거의 동일합니다. 대신에 우리 기존에 있는 요금제 중에 LTE, 4G 요금제는 2.5기가, 10기가, 15기가, 100기가까지 총 4가지로 구성을 넣어놨고요. 아무래도 데이터가 부족하시다고 했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15기가, 100기가까지 늘려놨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단말기, 핸드폰 기계를 그 5G가 되는 단말기를 쓰고 계시는데 요금을 지금 LTE로만 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러다 보니 물론 요금이나 사용하시는 거에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면은 그 기계에 4G를 쓴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지만 5G 그대로를 활용해보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데이터 역시도 5G 요금제 자체가 좀 더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요금제, 50기가와 110기가 요금제 두 가지를 출시했습니다. 네, 요금은 보시는 것처럼 스카이라이프는 워낙 요금이 저렴하죠. 말 그대로 알트폰이기 때문에, MVNO이기 때문에 저렴한 편인데, 보시는 것처럼 11,800원에서 42,900원짜리까지 요금제가 있습니다. 해당 요금제로 개통을 하시게 되면은 번호 이동에 한해서 만원에서 최대 2만원까지 실추천 보너스를 드리는데요. 말 그대로 이거는 개통하신 분 본인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이분을 실추천하신 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프로모션이기 때문에 내가 그 스카이라이프 요금제 좀 저렴하기도 하고 사용하기 좋다라고 해서 주변에 많이 초대를 하셔서 뭐 10명을 초대를 하시게 되면은 그거에 맞춰서 금액, 만약에 만원짜리로 10명을 하시게 되면 10만원을 별도로 받아가실 거고요.
2만 원짜리로 하신다고 하면 20만 원을 받아갈 수 있고 인원에 따라서 그렇게 변동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모션입니다. 단순하죠. 내가 소개한 사람이 개통하는 거에 대해서 지급을 해드리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밑에 있는 요금제들에는 별도로 넣지가 못하는 게 뭐 보시면은 금액 자체도 저렴하지만 그 스카이라이프에서 요금제를 운영하는 데 대해서 그 별도의 통신 수수료 정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하지만 나는 그렇게 통화를 많이 쓰지 않는다, 데이터를 많이 쓰지 않는다고 해서 저렴한 요금제를 쓰시겠다는 분은 뭐 6,900원짜리 요금제도 있고요. 앞에 보시면 저희가 주니어, 시니어로 나눠놨는데 주니어 요금제는 말 그대로 학생들 요금제입니다. 시니어는 어르신들 많이 안 쓰시는 분들을 위한 요금제이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통 요금제를 선택하시는 기준을 어려워하실 건데요. 물론 우리 센터장님들께서 여러 가지를 알려주시거나 통신에 좀 적응이 돼 있으신 분들께서는 알아서 설계를 잘 해주실 겁니다. 그런데 막상 본인이 보시기에는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요금제 선택은 다른 거 보실 거 없고요. 이제는 데이터 사용량을 보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슬림 3기가 300분 요금제 같은 경우는 딱 3기가로만 들어가 있고요. 데이터가 무제한이 아니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요금은 앞에서 보신 것처럼 슬림 3기가는 6,900원이잖아요. 어차피 통화도 많이 쓰지 않는다. 300분이라고 나와 있죠. 통화도 많이 쓰지 않는데 꼭 중요한 것들만 확인을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슬림 3기가 요금제로 충분할 겁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워낙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데이터나 영상, 또 노래를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통화 역시도 300분이라는 게 적은 시간은 아니지만 업무용으로 쓰기엔 좀 부족한 시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금제가 저렴하다고 해서 무조건, 기본료가 저렴하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시기보다는 제가 그래서 데이터 사용량이 요금제 선택의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 슬림 3기가 요금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데이터가 무제한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데이터가 무제한이라고 해서 똑같이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요금제에 따라서 기본 제공량이 모두 다 소진이 되게 되면 속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요금제를 잘 살펴보시고 내가 데이터를 얼마나 쓰는지 확인을 하시고서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 요금제들은 집이랑 이동전화 음성통화가 무제한으로 제공이 됩니다. 요즘에는 아무래도 데이터를 위주로 쓰시기 때문에 통화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집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정말 내 집에만 전화를 거는 게 아니고요. 유선전화 있죠. 일반 유선전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동전화는 휴대폰에다가 전화를 거는 걸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드리자면은 요즘에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요. 저도 주변에 보면은 출퇴근하면서 보거나 뭐 주변에 계신 분들, 어르신분들 봐도 유튜브를 그렇게 잘 보시더라고요. 오히려 저보다 더 많이 보시더라고요. 저는 유튜브 거의 안 보거든요. 필요한 정보 있을 때 조금만 보는데 유튜브를 거의 많이 보시고 또 일반적으로 지나가보면 노래를 들으시는 분들도 별도로 그 노래를 사서 들으시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 있는 걸 그대로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본인 사용량에 따라서 데이터를 꼭 맞게 고르셔야 되고요. 자, 카카오톡 역시도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카카오톡 그냥 글씨 서로 대화만 하는 거는 데이터가 거의 안 들어가요. 그런데 사진도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고요. 특히나 요즘에는 그 고화질 사진들 있잖아요. 많이 들어가고요. 영상. 요즘에 워낙 영상들 많이 공유해서 그걸로 보시잖아요. 그것들이 다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꼭 본인이 사용하는 것들.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본인이 하루에 1회 이상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10기가 이상은 사용한다고 보셔야 가능합니다. 왜냐? 점점 영상이 용량이 커지는 이유는요. 화질이 고화질이 돼가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 똑같은 영상, 똑같은 시간의 영상을 보더라도 화질이 더 좋은 것과 덜 좋은 것에는 차이가 있어요. 그만큼을 더 데이터를 많이 쓰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10기가 정도는 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와이파이가 있는 지역에서만 영상을 보신다면 상관이 없는데, 길에서나 이렇게 보시면 와이파이가 없는 데들이 있잖아요. 속도 차이가 화질이 높은 고화질의 영상 같은 경우는 속도 차이에 의해서 그만큼 끊기거나 하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꼭 선택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실적이나 이런 현상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우리 스카이라이프 MVNO의 2025년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 프로모션 어쨌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숫자가 되게 많이 있는데 많은 걸 보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솔직히 2025년 들어서 그 전에 비해서 유심 개통 실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 이렇게 그 개통을 안 하십니까가 아니라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예요. 자, 아무래도 관심들이 많이 줄어드셨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실추천 보너스가 없어지면서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 준비를 하면서 내용을 포함을 한 거고요. 자, 보시면 가장 많이 했을 때가 우리 2월 달에 71건입니다. 그리고 가장 적었던 게 바로 지난달 29건입니다. 이거 하루에 개통이 아니고요. 한 달이에요. 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에 보시면 외국인 개통권 비율 따로 넣어놨고요. 번호 이동이랑 신규를 따로 넣어놨죠. 우리 회원분들 중에 외국인 분들도 많이 있으시지만 외국인에 대한 뭐 차별 이런 게 아니고요. 아무래도 통신사들은, 이거는 스카이라이프만이 아니라 모든 통신사가 비슷합니다. 요즘에야 이렇게 외국 국적이시지만 오셔서 국내에서 일도 열심히 하시고 꾸준히 하시면서 국적까지 다시 취득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거꾸로 통신사들은 위험한 내용들도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합니다. 간혹 뭐 1년, 2년 이런 비자로 오셔서 핸드폰 개통을 하시고 나서 미납 상태에서 그냥 외국을 돌아가셔서 다시 안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통신사에서 많대요. 왜냐? 워낙 가입자가 많으니까. 자, 그래서 아무래도 차등을 둬서 회사에 정책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 특성상 보시는 것처럼 총 개통 건수 중에 거의 절반 정도를 외국인이 비중을 차지합니다. 자, 가장 적었을 때가 32%고요. 100명 중에 3명, 30명이죠. 32명이죠. 가장 많을 때는 지난달, 오히려 실적은 29건인데 외국인 개통 비율은 반이 넘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이 내용이 우리가 그동안 실추천 보너스를 못했던 내용 중에 하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말씀드릴게요. 제가 번호 이동을 표시를 해놨죠. 번호 이동 제가 통신사 넘어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즘에는 거의 핸드폰을 다들 쓰고 계시죠. 그리고 번호를 바꿔서 신규로 개통하는 일도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 그런 차등이 예전만큼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경우가 번호 이동의 비율이 80% 왔다 갔다 합니다. 무슨 말이냐? 약 20%는 그냥 번호를 바꿔서 새로 개통을 하신다는 거예요. 기존 번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외국에서 처음 오셔서 핸드폰을 처음 만드신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왜냐? 번호 이동 역시도 비중이 절반 정도가 외국인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신규도 그래서 제가 표시를 해놨고요. 자, 이렇게 적어둔 이유는 여기에다가 제가 해놨죠. 스카이라이프에서 그동안 나왔던 정책이 내국인, 그러니까 한국 국적, 그리고 번호 이동, 통신사에서 번호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건에 대해서만 실적을 인정을 했었어요. 별도로 뭔가 건당 얼마를 쓴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번호 이동 그리고 내국인에 대해서만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쓸 수 있는 비용이 거의 없었다라고 말씀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내용을 갖고서 보다 보면 결국에는 2025년에 우리가 개통됐던 개통 건수 역시도 많이 줄었지만 그 안에 실적으로 인정이 되는 게 절반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는
쓸 수 있는 비용이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었죠. 자, 또 이렇게 보겠습니다. 물류 매출이 나온다고는 하지만 그 매출이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많이 줄어 있는 상황에서 통신 개통하시는 몇 분 안 되는, 왜냐면 지금 많이 줄었기 때문에 몇 분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분들에게 또 그 재원을 쓰기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저희가 진행을 못했었던 내용이 있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여기 표에는 제가 굳이 표시를 하지 않았지만 우리 개통하신 분들 중에 1년 이내에 해지를 하시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이 해지라는 건 그냥 번호를 없애는 것만이 아니고요, 다시 다른 통신사로 넘어가시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스카이라이프 개통하는 내용이라 확인을 해봐도 유독 우리가 높습니다. 그 이유를 좀 저도 알고 싶어서 분석을 하고는 있는데, 뭐 사업적으로서의 이탈일 수도 있고요. 그냥 핸드폰을 다른 걸 사면서, 왜냐면 핸드폰 매장에서 구매들을 많이 하시는데 많이들 들으시면 넘어가시게 되잖아요. 오히려 약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장점이면서 약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 스카이라이프 MV에는 뭐가 없죠? 약정이 없습니다. 다른 데서 오실 때는 위약금 내시면서 오시는 분들 계신데 우리 쪽에서 딴 데로 갈 때는 위약금이 없으니까 그냥 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역시도 이 해지 비율의 이유가 아닐까. 그러다 보니 이거를 저희가 계속해서 방어를 하기도 하고, 계속 우리의 사업을 하시게끔 하기 위해서는 뭐 물류도 있지만 통신에 대한 것들로 인해서 계속 실추천 보너스라든가 이런 관심을 가지실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7월 달에 프로모션을 다시 오픈을 하면서 목표를 좀 세워봤어요. 자, 어떤 거냐? 7월에 스카이라이프 유신 개통 목표는 저는 100건 이상으로 일단 잡았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인 건 제가 앞에서 그동안은 번호 이동만, 그리고 내국인만 실적을 인정을 해준다고 했었잖아요. 다행인 건 7월부터는 저희가 프로모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번호 이동이지만 내국인, 그리고 F비자인 외국인 분들은 모두 다 실적을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자신 있게 목표를 100건을 잡은 거고요. 다만 70%로만 인정을 해준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100건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143건을 개통을 해야 70% 계산했을 때 딱 100건 정도가 나옵니다. 저는 목표를 이렇게 100건으로 잡아봤고요. 다만 관심을 많이 보여주신다고 하면 어려운 숫자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우리 예전에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해도 하루에 한 달에 200개, 300개는 우습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6월 달에 뭐 20개 정도 했다, 29개 정도 했다고 하니까 100건이면 3배 정도 생각하시잖아요. 물론 어렵죠. 근데 100건은 한 달로 치면 하루에 3건 정도입니다. 그렇죠? 하루에 3건. 그게 나 혼자 하루에 3건이 아니고 우리 전체로 따졌을 때 하루에 3건이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신다고 하면, 그리고 실추천 보너스를 이용하신다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우리 2025년도에 신규 회원, 재가입 말고요, 그냥 신규로 가입하신 분이 총 993명이에요. 물론 6월 말까지요. 근데 개통건이 325건입니다. 한 3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신규 가입하시는 모든 분이 개통을 하실 거라는 생각은 당연히 안 합니다. 하지만 신규로 가입하시는 분들에게 요금제를 줄여 가신다고 소개를 하는 게 충분히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개통 비율, 신규로 가입하시는 분들의 개통 비율이 50% 이상으로만 올라간다고 하면, 자, 100명 중에 50명만 하신다고 해도 실적은 지금보다 올라가겠죠. 그리고 기존 회원분들 중에도 아마 안 쓰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약정이 위약금이 많아서 못 쓰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 뭐 어디가 터진다 안 터진다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건데, 그런 분들이 같이 해주신다고 하면 분명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유심 개통하실 때는
꼭 비즈니스 센터나 본사 2층을 내방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이유는 뒤에서도 한 번 더 말씀드릴 거지만 그 의혹들을 가지고 센터에서 유심을 받아서 나가서 개통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 중에는 통신 그 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서 개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역으로 요금제가 싸다는 이유로 의혹만 가지고 유심만 갖고 나가셔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예를 들면 서류를 작성한다든가 뭔가 작업을 해주신다든가 이런 걸 전혀 못 하시는 과정에서 그냥 유심만 그렇게 들고 다니시다가 잃어버리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 센터들의 유심 분실률이 거의 한 40%가 넘어갑니다. 자, 센터장님들께서 관리를 아무리 하셔도 가져가신 분들이 관리를 안 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센터로 돌아가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유심 잃어버렸다고 센터장님한테 유심값 주시는 분 거의 안 계시죠. 다 센터장님들께서 그냥 감안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저는 가능한 센터나 우리 본사로 방문을 하셔서 개통을 하시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거기에 이어지는 게 그렇게 유심을 개통하신 신규 회원들은 물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권유를 해주시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심 개통이 줄어드는 이유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다들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같이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통신상품 개통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냥 무섭다 어렵다가 아니라 일단 처음에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유심을 다 받아 가십니다. 그런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개통이 어려워요. 서류를 뭘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 유심만 계속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센터장님들께서는 저한테 전화를 하십니다. 유심이 부족하다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유심이 이만큼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바로 개통을 하셔야 되는데 유심이 하나도 없으시대요. 제가 보니까 유심이 10개가 있어요. 10개나 갖고 계신데요. 다 나가 있답니다. 근데 센터장님들은 이거를 또 말씀도 못 하세요. 왜냐? 언젠가 개통하시겠다고 가져가셨는데 그분들의 의욕을 뺏는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 분실로만 이루어지고 센터는 센터대로 힘들고 저하고도 계속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 유심만 갖고 다니다가 분실하시지 말고요. 그 센터에 피해 주시는 거거든요. 자, 한 장이 8,800원입니다. 센터에서 10장 잃어버리면 88,000원이에요. 그거 아무도 주시는 분 없잖아요. 센터장님들이 다 그냥 내시는 거잖아요. 센터장님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파트너들인데 어떻게 돈을 달라고 합니까? 근데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관리를 잘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 가급적이면 본인이 정말 자신 있게 개통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면 센터로 방문을 하십시오. 자, 센터로 방문을 하신다면 거기서 정보도 많이 얻으실 수 있고요. 계속 아시다 보면 나중에 익숙해지시고 난 다음에 충분히 갖고 나가서 개통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통신요금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 분명 소비자한테 혜택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이야기만 하고 더 이상 진행을 못 하신다고 하면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센터로 고객하고 한번 같이 방문해 보십시오. 물론 시간도 없고 고객이 안 가려고 하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우리 예전에 하루에 1000개, 2000개 개통할 때도 다 센터에서 개통했습니다. 밖에서 개통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유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급적 같이 센터를 방문하셔서 센터장님 얼굴 뵙고 거기서 정보도 많이 얻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들 모두 유심 실추천 보너스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이용해 보시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유심만 개통해서 될까요? 유심만 제가 아까 목표 말씀드린 것처럼 100개 되면 될까요? 아닙니다. 유심은 매출하고 이어져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려볼게요. 그동안 우리가 실추천 보너스를, 통신에 대한 실추천 보너스를 못했던 이유, 그리고 그게 그만큼 어려운 이유,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스피드 플로우는 한 박스를 팔면
약 30만 원의 돈이 매출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서 CV도 드리고 PV도 드리고 회사는 그게 매출로 잡힙니다. 자, 그냥 쉽게 계산할게요. 스피드 플로우를 30만 원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계산하기 편하기 위해서예요. 10개를 팔면 300만 원이죠. 100개를 팔면 3천만 원이에요. 1000개를 팔면 3억입니다. 3억이란 매출이 눈에 뚜렷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통신은 우리가 유심 팔면 8,800원 매출일까요? 유심 8,800원은 우리가 파는 게 아니고 통신사가 그냥 받아가는 거예요. 봄코리아의 매출이 아닙니다. 자, 봄코리아의 매출로 잡히는 금액은 요율 수수료. 우리가 개통해서 요금 쓰면은 스카이라이프에서 우리한테 주는 7% 그 요율 수수료, 그리고 개통 수수료. 저희가 센터에도 조금씩 센터피로 드리고 지금 이번에 실추천 프로모션에 최대한 하려고 만든 그것도 그렇게 받아오는 장려금과 요율이 딱 그냥 매출이에요. 통신의 매출. 근데 이거 알고 계신가요? 우리 스카이라이프에서 요율 7% 받아오잖아요. 우리 7% 다 드리죠. 그쵸? 우리 요율 보너스로 받아온 7% 요율로 다 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스카이라이프의 매출이 요율이라고 했는데 그 나온 매출, 그러니까 우리가 매출 발생 금액, 예를 들면 쉽게 계산할게요. 스카이라이프에서 나온 요율이 100만 원이라고 칠게요. 그 100만 원을 다 드리는 거잖아요. 요율을 계산하면. 그러면 이 통신권만 갖고 있는 이 100%, 후원 수당률이 100%인 겁니다. 우리 법적으로 35% 넘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통신 상품은 지금 100%를 풀고 있어요. 이미.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실추천 보너스 우리 또 추가로 드리는 거 있잖아요. 통신권으로 인해서 우리가 요율도 드리고 있는데 실추천 보너스를 건당 뭐 10,000원, 20,000원이라고 얼마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 역시도 후원 수당률에 포함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요율이랑 이런 것들로 100%가 풀리고 있는데 후원 수당이 100%가 풀리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한 달에 100건 개통해서 뭐 한 건당 뭐 실추천 보너스 10,000원씩 주면 100만 원인데 100만 원, 200만 원 금액 얼마 안 되잖아요 하시는데 통신 하나만 딱 놓고 봤을 때 우리는 100% 이상의 후원 수당을 뿌리고 있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물류 매출 1억 발생했을 때 우리가 그냥 유심 실추천 보너스 100만 원만 드려도 거기 1%인 거예요. 우리 이미 35% 거의 넘어가는 걸로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 1%면 100만 원이 아니라 36%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운영이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근데 다들 이미 알고 계시고 노력도 하고 계시지만 물류 매출이 지금 올해 들어서 물류 매출 많이 저조하잖아요. 물류 매출도 저조한데 사실은 이걸 쓰기가 100만 원, 200만 원 쓰기가 금액 때문이 아니라 그 후원 수당 지금 우리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법적으로. 이거를 오버하기 때문에 사실 어려웠던 게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통권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이 실추천 보너스가 중요하다고 하시니 없는 것들 있는 것들 다 해서 만든 게 이번 이 프로모션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심 개통에도 관심을 보여주셔야 된다. 물류 매출 당연히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 것도 알고 계십니다. 목숨을 걸고 하신다는 말씀도 하시고요. 근데 이 유심 개통에도 관심을 부탁을 드리는 이유는 유심 개통을 말 그대로 우리 신규 회원을 많이 모집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활용하시게끔 제가 만든 거기 때문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개통수만 이렇게 정리했잖아요. 물류 매출도 줄었지만 통신 매출도 같이 줄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프로모션을 어쨌든 계속 하려면 프로모션을 한 걸 통해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어떻게든 활성화시키겠다고 고민해서 프로모션을 회사에다 보고를 드려서 이런 프로모션 하면은 이 정도가 성장이 될 거고 이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 라고 해서 오케이를 받았어요. 그래서 진행을 해요. 그런데 다음 달 됐더니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제가 프로모션을 잘못 만든 걸 수도 있고요.
같이 도움을 주시게끔 많이 독려를 못한 이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회사에서는 그렇게 변화가 없는, 굳이 해도 차이가 없는 프로모션이라면 그 다음에 지속을 당연히 못하겠죠. 그래서 제가 변화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 프로모션은 지속적으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한다고 해서 매출이 뭐 더 나오거나 안 한다고 해서 매출이 덜 나오거나 한 게 아니고요. 딱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물론 이것도 동의합니다. 프로모션이 나왔을 때 적용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시다고 이야기들 하십니다. 충분히 저도 동의합니다. 프로모션 익숙해지셔야 하니까요. 근데 실추전 보너스, 물론 통신을 다시 이야기하시기까지는 시간이 들겠지만 실추전 보너스 어려운가요? 유심 정해져 있는 6가지 요금제 중에 내가 실추전 사람한테 교통하게 하면 그냥 드리는 거잖아요. 최대한 적응 시간을 좀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제가 말하는 변화는 무조건 100건 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왜냐? 목표는 제가 스스로 어느 정도까지의 숫자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지를 알고 싶고, 그 다음에 하루에 3건 이 정도 계산해서 그냥 수치적으로 잡아놓은 게 100건입니다. 100건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해주시면 좋죠. 아니 200건, 300건 해주시면 더 좋죠. 근데 실추천 보너스 없이 29개가 우리가 개통이 됐잖아요. 근데 실추천 보너스 있고 해서 다음 달에 30개, 40개 됐다. 그 정도는 변화가 아닌 겁니다. 그만큼 개통량이 많이 늘어야 되는 거고요. 관심이 어느 정도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서두에 제가 7월만 한시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잠금장치를 만들어 둔 겁니다. 왜냐? 비슷한 29개, 뭐 30개, 40개 그 정도 차이 할 거면 당연히 저희가 더 이상 할 수가 없죠. 왜냐? 우리가 29개에서 40개, 11개 개통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11개 늘어났지만 40개 건당 10,000원씩만, 아니 2만원짜리 하신다고, 만원짜리 하신다고 칠게요. 40만원이에요. 그러면 매출이 1억으로 비교했을 때 0.4%입니다. 후원 수당률 확 올라가는 거예요. 매출이 늘지도 않았는데 개통건만 11건 늘고 0.4% 늘어나는 겁니다. 못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것과 못하는 건 당연히 다르죠.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관심을 계속 가져주셔라.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아니 그러면 100건 개통해서 100만원 나가면 많이 쓴 거 아니냐, 후원 수당률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럼 뭔가 말이 안 맞지 않느냐. 아니요. 물론 쓰는 거지만 우리가 여기서 잡는 목표는 통신 개통권에 대한 관심, 그걸 이용해서 신규 회원이 늘어나고 그걸에서 연속으로 물류 매출이 나오게끔 하는 게 우리 목표잖아요. 그러면 개통하시는 분, 관심 갖는 분이 29명에서 100명이면 3배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거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게 가능하다면 안 했을 때보다 이만큼 효과가 있네요. 프로모션을 더 해보시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 요거 꼭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있는 사람들 개통해서 유심 받아 아니고요. 활용해서 우리 다 같이 성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해놨죠. 우리 신규 회원 가입도 늘어나야 되고요. 유심 개통도 늘어나야 되고요. 물류 매출도 늘어나야 하죠. 각자 보실 일들이 아니죠. 신규 가입이 늘어나면 이분들이 유심 개통을 하실 수도 있고요. 유심을 통해서 신규 회원 가입이 늘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세 가지는 서로 엮여 있는 일들일 겁니다. 네. 신규 가입, 유심 개통, 물류 매출 세 가지는 다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있었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 물류, 그리고 개통 안 하고 공회원만 왕창 늘어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되죠. 또 물류 매출은 갑자기 또 확 늘었는데 통신 개통은 또 아예 신경이 안 쓰시니까 개통이 없어요.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유심 많이 늘어나니까 이제 물류가 줄어들어요. 통신만 하세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가 동시에 성장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장하는 법을 찾아야 되고 저 역시도 그걸 해야 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자, 우리 그동안 했었던 것처럼 결과 나오고 나서 결과가 저조하고 나서 실패하고 나서 아 그렇게 나왔던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핑계를 찾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떻게든 성공시켜야 되는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고 그걸 같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위에 있는 우리 다이아몬드 리더님들 그분들만 뛰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밑에 있는 분들이 차곡차곡 같이 힘을 내주셔야 돼요. 위에서 방향을 선택해 주시면 아래에서 같이 끌고 가면서 같이 일을 해 주셔야 돼요. 저도 그런 걸 노력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몇 분 안 되시지만 이분들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걸 많이 전파해 주셔서 같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됩니다. 네, 7월에 해야 될 일 딱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신규 회원 당연히 늘려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유심 실추천 보너스 한번 활용해 보시죠. 강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 지금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신규 회원이 늘어나야지 그분이 물류 매출을 하든 뭔가를 사람을 데려오든 할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유심 실추천 보너스를 좀 같이 활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 유심 개통 한번 늘려보시죠. 왜냐? 다음 달에도 하고 다다음 달에도 하고 계속 실추천 보너스 저는 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려야 되고요. 근데 그러자면 신규 회원한테 일단은 유심 개통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혈관 측정해가지고 스피드 플로우 좋습니다. 다 좋은데 당연히 매출 때문에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은데 거기에 조금 힘드시더라도 유심 이거 하면서 우리 핸드폰 요금 얼마나 쓰는지 한번 볼까요? 라고 해서 요금을 절반으로 줄여드린다라는 식으로 해서 유심까지 같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거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센터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센터장님들 유심 개통 이제는 무조건 센터로 오게만 하셔야 됩니다. 외부로 유심 보내셨는데 유심 없다고 말씀하시면 저 유심 못 드려요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센터장님들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우리 나머지 사장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자, 근데 힘든데 날 더운데 땀 삘삘 흘려가면서 센터 가야 된다 아니고요. 내가 통신 개통하는 거 잘 모르잖아요. 가서 통신 개통하는 것도 좀 보시고 공부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많이 늘어나시면 좋은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같이 센터로 가신 분들이 거기서 이런저런 이야기나 제품들이나 보고 하시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매출을 낼 수 있는 가망고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지금 시간이나 일이나 바쁘다고 난 아니에요 귀찮아요 하지 마시고 무조건 센터는 방문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내가 다른 사람 손 붙잡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우리 센터님들께서 뭔가를 하신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다이아몬드 이상 리더님들께서 하신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밑에서 같이 움직여 주셔야 돼요. 위에서 10분, 20분 정도밖에 안 되시는 분들이 모든 분들이 못 하잖아요. 밑에 있는 분들이 같이 힘을 써 주셔야 됩니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꼭 비즈니스 센터 방문해서 센터에서 모든 것도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건 제 속마음인데 적었습니다. 필요하시다고 해서 제가 쥐어짜서 만들었어요. 프로모션. 아시겠지만 금전적으로 있고 없고가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실추천 한 건 두 건이 후원수당 지급률이 엄청난 영향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했으면 변화가 있어야겠죠. 꼭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이번 달에 많은 실적 내시고 신규 회원분들도 많이 오셔서 많은 분들이 다들 혜택을 받아가실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오늘 내용은 통신 하나만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내용 중에 주요 직급자분들만 아셔야 되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었고,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이 보시기는 조금 부담스럽거나 부정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하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모두가 같이 의도와 방향을 알고 같이 나가셔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오늘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내용 제가 이거 어렵다 안 된다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이런 내용이니 같이 으쌰으쌰해서 해봅시다 라는 이야기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용 꼭 알아두시고 이번 달 벌써 반응이 있기는 합니다. 제가
어제까지 개통을 봤는데 지난달에 한 절반은 벌써 했어요. 지난달 한 달의 절반을 벌써 했습니다. 분명히 희망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게 노력해 주신 사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한 20일 이상 남아있잖아요. 남아있는 기간에도 꼭 성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제가 바라고요.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런 것들도, 그리고 궁금하신 것들도 저한테 연락 주시면 강의에 포함을 시키든 별도로 말씀드리든 하겠습니다. 그러니 많은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많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 번 더 많이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의 후에 유튜브에 영상 올릴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